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결 살수 설비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이게 사실 우리 이런 부속 설비라고 할까요? 주설비가 아닌 애들이 어떤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소규모 건물에서 할 때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죠. 연결 살수 설비는 말 그대로 연결해서 살수하는 설비다. 연결은 당연히 뭐 소방관 분들이 하실 거고,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살수 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뭐 살수를 하게 되겠죠. 즉 얘는 전역인데, 그 실의 전역, 뭐 국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개방형 쓰면 전역이 되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수동 설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살수 설비 기본 개념을 한번 보자면, 우리가 뭐 쌍구형이든 단구형이든 송수구를 두고 일반적으로 뭐 가스 시설 빼고는 우리가 지하에 설치된 어떠한 실에 연결살수 설비를 많이 설치를 하죠. 근데 이때 헤드를 대부분 우리가 개방형 헤드를 쓰고, 소방차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물탱크 차나 소방차가 와서 이 송수구에 연결을 해서 물을 송수하게 되면 이제 헤드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설비가 연결살수 설비입니다. 뭐 사실 연결살수 설비는 어렵지 않으니까 뭐 좀 기본적인 것도 하고 왜 그럴까 싶은 것들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연결살수 설비는 습식이 있고, 건식부터 할까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습식을 설치한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건식이 제 기준에는 뭐 최소 99% 이상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건식에서는 말 그대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때 건식이 되는 건데, 이거를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개방형 헤드는 우리가 연결 살수 헤드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 헤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습식은 안에 물이 차 있는 걸 우리가 습식이라고 하니까 얘는 폐쇄형을 사용할 거고, 연결살수 설비 헤드는 국내에는 폐쇄형 제품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개방형을 쓴다면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안 쓰고 어지간하면 다 연결살수 헤드를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각자 우리가 수평거리가 있는데, 일반 건물이라고 봤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는 우리가 수평거리가 2.3m로, 원의 반지름이죠. 이게 2.3m가 될 거고, 연결살수 헤드는 3.7m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헤드만 설치하고도 우리가 넓은 구역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살수 헤드 설비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다면 연결살수 헤드 설비와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수평거리가 다르냐? 좀 더 익숙한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를 보면요,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는 한 개당 일반적인 헤드예요. 뭐 라지드롭 같은 거 말고 80 LPM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압력은 0.1이라고 쓸까요? 0.1에서 1.2 메가파스칼 이내에 방수 압력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린 설계를 다 말단 헤드에서 0.1이 넘도록 설계를 하고 있죠. 근데 연결 살수 헤드라고 할까요? 살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개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방차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이게 유량이 얼만지 압력은 얼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해설서 만들 때 제가 다 제공했었는데, 우리가 연결살수 설비는 169에서 194 LPM이죠. LPM 이내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0.5 메가파스칼로 쐈을 때, 즉 애초에 연결살수 헤드 설비 헤드가 압력도 더 크고 유량도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라서
수평거리가 연결살수 헤드 설비가 더 넓게 설치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폐쇄형으로 할 때는 헤드에 개수 제한이 없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존당 개수의 제한이죠. 물론 폐쇄형 얘기입니다, 얘는. 근데 우리가 개방형을 설치하게 되면 한 개의 송수구에 우리는 10개 이하로 헤드의 개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이 존이요. 이게 사실 제가 요 개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건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의 차이지만,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게 된다면 얘는 높은 확률로 다 폐쇄형일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은 거고, 스프링클러 헤드도 개방형이라면 하나의 존에 10개 이하의 헤드를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방형 헤드라고 하는 건 물을 밀어넣으면 모든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너무 하나의 존에 많은 헤드를 달아주게 되면 불을 끄기 위한 면적은 어떤 실의 이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 지하층을 전부 물이 나와버리면 수손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물에 의한 피해가 더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첫 번째고, 우리가 소방차의 송수 능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방차 등급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고층용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펌프의 등급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게 A-1, A-2가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소방차 펌프의 전격 성능 등급인데, 우리가 A-1은 전격 유량이 2800 LPM 정도 되고 A-2는 2000 LPM 정도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연결살수 헤드 설비의 제품을 보면 거의 다 180 LPM을 방수 유량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말은 얘가 지금 기준은 169에서 194니까 10개씩 설치를 하면 1690에서 1940 LPM이 한 번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헤드에서 균등하게 나가진 않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헤드에서 적게 나가고 최근단에서 많이 나가겠죠. 그 말은 우리가 10개가 나간다고 하면 대충 한 번에 2000 LPM이라는 유량이 필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소방차 등급이 2000 LPM이니까 뭐 더 좋은 애도 있지만요, 헤드의 개수를 10개로 제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뭐 어떤 법적 근거라던가 이런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끼워 맞추기죠.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자면,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와 살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배관경을 살펴보면, 여기다 배관경, 이게 배관경이다. 배관경. 우리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 네 개, 6개 해볼까요? 스프링클러 헤드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25, 25, 32, 40, 얘가 6개니까 60이죠. 설치 개수. 근데 살수 설비는 32mm부터 해서 40, 50, 50, 65였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실 게 뭐냐?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는 80 LPM, 160 LPM, 240, 320, 얘가 6개니까 480이죠. 살수 설비를 180으로 한번 봐볼게요. 180, 360, 540, 뭐 밑에 그냥 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180이 되려면 32mm가 얼추 맞다는 거죠. 물론 25mm도 가능은 한데 뭐 손실이 크니까. 그리고 40mm, 360가 두 개가 되면 얘는 360 LPM이 필요하니까 관경이 40mm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 50도 마찬가지고요. 여긴 더 크게까지 되긴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관경을 규정할 때 안에 들어가는 유량이 우리가 결국 속도를 규정하게 되고, 이 속도가 배관 안에서의 마찰 손실 또는 델타 H라고 적죠. 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안에 유량이 얼마나 흐르느냐에 따라서 배관경을 정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예로 우리가 패키지형이나 상수도 직결형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주배관을 제외하면 헤드가 3개가 달려도 가지배관에 25mm를 적용을 할 수 있죠. 그 이유가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는 3개여도 우리가 50 곱하기 3 하면 150lpm이거든요. 즉 어차피 스프링클러 헤드 2개 설치해도 160lpm인데 얘는 3개에도 25mm 써도 괜찮다 라고 해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개방형 쓰는 건식 헤드와 습식 헤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이 있을 때 얘는 이제 단면도가 되겠죠. 건식은 결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볼까요? 기준 개수가 하나의 존에 헤드 개수가 10개 미만이 되도록 설치를 할 거고, 습식은 그런 거 상관없이 보통 여기 당구형 쓰긴 하죠. 이런 식으로 좀 칠해볼까요? 회세형 헤드를 쓰는 건데, 건식은 말 그대로 개방형 헤드를 쓰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여기 자동 배수 밸브는 달아주거든요. 우리가 오토 드레인 밸브라고 하는데, 개방형 쓰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헤드를 향해 상향으로 설치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를 필요로 하는 거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살수에 대해서 또 제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봤을 때까지는 전부 하향식밖에 없었다는 점 설계하실 때 제품을 항상 확인하시는 필요가 있고, 습식은 말 그대로 물이 차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똑같이 자동 배수 밸브가 있는데 체크 밸브가 하나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디선가 여기 배관에 물을 채울 텐데, 이 물을 채운다는 건 압력이 걸리는 거고, 압력이 걸리면 송수구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밸브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 줘야 된다는 점,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 배관에 물을 채울 것이냐? 그러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설비 또는 수조가 있어서 옥상에 있는 수조를 통해 이 배관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만약 이 건물 안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 배관에서 따서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게 특별히 공장이 아니라면, 공장도 거의 마찬가지이긴 하죠. 우리가 수돗물을 쓰고 있을 거고, 우리가 이 상수도 배관에서 따서 여기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수도 연결하는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 제가 해설서에 넣어 놨었는데, 이미 간이 스프링클러가 들어간다는 건 이 건물 자체가 그 수원량이 매우 적다는 거겠죠. 제 기억에 40mm 정도 돼야 한 200lp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출수량이. 물론 여기 하나에 설치되는 건 폐쇄형은 다 스프링클러 헤드이기 때문에 더 작은 거에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수도 설비에 연결하는 건 약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는 거지만 또 선택 밸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스계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건물이 넓어지게 되면 이 송수구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개방형으로 설치하면 한 개의 존에 헤드가 10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 밸브를 달자. 근데 존 앞에 달면 안 되고 송수구 인근에 달아줘야 조작이 가능하니까 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좀 4개네요. 그냥 일반 개폐 밸브 다는 거예요. 뭐 버터플라이든 이렇게 한 개씩만 그릴까요? 게이트 밸브든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일람표를 비치하고 구역 일람표죠. 이 밸브를 열어서 평상시에 다 폐쇄해놨다가 불난 곳에만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하자는 거죠. 물론 이게 선택 밸브가 아니고 송수구가 4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람표가 잘 돼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 있는 편입니다. 하나 더 잘라서 이거 약간 실무적에서 많이 보안을 맡는 내용인데 우리가 소방 시설법 저 국법 이름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 유지죠. 그 시설법에서 우리가 시행령 별표 5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A라는 설비는 만약에 B를 설치하면 제외가 가능하다 라는 면제 가능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살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든 간이든 미분무, 물분무 등 결국 자동식 수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수계가 아니더라도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하면 살수 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살수 설비는 수동인데 자동을 설치하게 되면 더 상위 포지션에 설비를 설치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잘 놓치는 부분이죠. 우리가 간이 스프링쿨러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를 하게 될 때 다중이용업소 우리가 상수도 직결 방식을 한다던가 캐비넷형을 설치하게 되면 패키지죠. 이게 송수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송수구 제외 가능. 그럼 다 송수구를 빼는데 송수구를 제외하면 연결살수 설비가 제외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별표의 연결살수 설비의 면제 기준을 살펴보면 조건이 송수구가 부설된 얘네를 설치하게 되면 면제가 가능하다. 왜냐면 스프링쿨러, 간이 스프링쿨러, 미분무, 물분무 등은 기본적으로 다 송수구를 설치할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여기 수원이 다 망가져도 이 설비들의 경로를 이용해서 연결살수 설비처럼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송수구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함으로 인해 제외를 해버린다면 얘는 연결살수 설비처럼 소합 활동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송수구를 설치해야만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살수 설비는 말 그대로 소방관분들이 소방차를 가지고 송수구에 연결해서 살수하는 설비를 말하는데 즉 얘는 소방 활동 설비가 되겠죠. 잠시만요. 근데 소방차가 와서 설치할 때 우리가 건식 설비와 습식 설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건식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 습식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건식 개방형 헤드인 연결살수 헤드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수평거리가 얘는 3.7m로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할 때보다 더 넓은 수평거리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설비는 우리가 80rpm 이상의 유량을 요구하고 있고 압력이 0.1MPa인 것에 대비해서 살수 설비는 일반적으로 180rpm에 0.5MPa로 보기 때문에 한 개의 송수구에서 하나의 존에 즉 10개 미만의 헤드를 사용하는 개방형일 때요. 이 조건은 우리가 결국 수손 피해와 소방차의 송수 능력에 의해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연결살수 헤드가 더 많은 유량을 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배관경에서도 설치 개수에 따른 배관경의 크기가 살수 설비가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훨씬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건식 설비를 쓰는데 그래도 법에 있으니까 습식을 알아보자면 우리가 습식은 쉽게 그냥 스프링클러처럼 설치를 해놓고 옥상 수조, 옥내 소화전 설비의 시스템 배관 또는 상수도 배관에서 연결을 함으로 통해 2차 측 배관을 우리가 습식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람표 주의해 주시고, 실무적으로 많이 놓치는 건 우리가 살수 설비를 면제받기 위한 설비가 스프링클러 간이 미분무 물분무인데 이 중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송수구 제외가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면 연결 살수 설비가 면제가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송수구가 부설된 간이 스프링클러로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